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차트를 달리는 남자 차달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8월 10일 월요일 오후 3시 46분 지나가고 있고요. 정규장은 마감한 상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진짜 중요한 자리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딱 10분만 집중하시고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23만 원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38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 23만 원이에요. 고점에서 거의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딱 하나시겠죠? 삼성전자 이제 진짜 바닥 나온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밀리는 거냐? 오늘은 다른 이야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에서는요, 딱 세 가지만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받아내고 있죠. 이 물량을 과연 외국인이 다시 가져가기 시작을 하는지, 이게 앞으로의 삼성전자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현재 차트가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보유자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부터 보시면요, 올해 삼성전자 움직임 정말 어마어마했죠. 자, 화면에 보이시죠? 작년 저점이 5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10만 원을 넘고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넘어서 결국 6월에는 38만 원까지 갔죠. 말 그대로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종목은요, 반대로 이 추세가 한번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조정 역시 굉장히 이번처럼 빠르게 나오죠. 실제로 38만 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5만 원, 30만 원, 28만 원, 25만 원까지 주요 가격대를 거의 쉬지 않고 깨면서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23만 원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차달남 38만 원짜리가 23만 원이면 이제 충분히 싼 거 아니냐? 자, 저는 그 생각이 지금 제일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요,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빠졌다고 해가지고 바닥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20%를 빠지고도 다시 20%가 빠질 수 있고요. 반대로 40% 빠진 자리에서 바로 돌아설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얼마나 빠졌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매도세가 멈추고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냐죠.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 자체가 아니라 신호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게 바로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수급이죠. 자, 오늘 현재 삼성전자의 수급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이 441만 주를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약 356만 주를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만 그런 게 아니죠. 8월 7일에도 외국인이 약 110만 주를 팔았고요. 8월 6일에도 299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 삼성전자에서 나타난 특징이 굉장히 명확하죠.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계속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요. 외국인이 판다고 무조건 삼성전자가 나쁜 종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정도 되는 이 초대형주가 추세를 다시 강하게 돌리려면 개인의 매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큰 자금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하루에 5% 오르는 것보다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볼 겁니다. 하루 급등하는 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주가만 하루 이틀 튀는 거라면요,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 순매수로 돌아서고 그게 하루가 아니라 며칠 연속 이어진다?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오른쪽에 수급표를 조금 더 내려보시면요, 7월 말에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날들이 있죠. 7월 28일에는요, 외국인이 730만 주 넘게 순매도를 했고요. 7월 29일에도 약 161만 주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물량들이 쌓이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급격하게 흔들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건요, 외국인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식에서는요, 예측보다 확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더 사야 되는 거야? 자, 이거를 판단하시려면요, 다시 차트 보시면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가격은 23만 원 전후 구간입니다. 현재 주가가 바로 이 부근에 있죠. 최근 이 급락 과정에서요, 20만 원 초반까지 굉장히 강하게 밀렸다가 이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소한 저가에서 받아가는 매수세가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아래 꼬리 하나 나왔다고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다시 내려왔을 때 이 저점을 높여주는지, 그리고 23만 원 부근에서 가격이 안착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23만 원을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안정되고 저점을 조금씩 높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24만 원에서 25만 원 구간을 보셔야 돼요. 저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아래쪽으로 꺾여 있죠. 그래서 하루 이틀 반등을 했다고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국 주가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다시 올라타고 24만 원, 25만 원 부근에서 쏟아지는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까지 같이 터진다? 외국인도 순매수로 들어온다. 그때는 우리가 한 단계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낙폭이 컸기 때문에 튀는 반등이 아니라 실제로 바닥을 만들면서 추세를 돌리는 과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23만 원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다시 밀립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까지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아직 바닥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최근 급락 때 만들어진 20만 원 초반 저점을 다시 확인하러 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여기서 또 저점을 또 깨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 가격대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작정 물타기를 할 자리는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많이 빠졌죠. 인정합니다. 근데 많이 빠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가 매수를 결정하시면 안 돼요. 물타기도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30만 원에 샀는데 지금 23만 원이니까 싸 보여서 산다? 이건 기준이 아니죠. 23만 원을 지키는지 확인을 하고 저점이 높아지는지 확인을 하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24만 원과 25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확인하는 거, 이런 신호를 하나씩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차트만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무슨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38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기업의 실적과 주가 움직임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실적 자체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과 메모리 사업이 AI와 서버의 수요 영향을 받으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빠진 이유를 단순히 삼성전자 실적이 망가져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요,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보죠. 이미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해서 주가가 5만 원대에서 38만 원까지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38만 원에서는 시장의 질문이 달라지죠. 실적이 좋으냐? 이게 아니에요. 이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이걸 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좋아도 시장 기대보다 앞으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는 먼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보실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도 명확한데요. 첫 번째는 AI 메모리죠. 이 HBM을 비롯한 고부가 메모리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좋았던 메모리 업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의 실제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고 수율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기대가 숫자로 확인되는지 다음 분기 실적과 전망까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도 같이 보시는 분들은 더 중요하죠. 지금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하나만 따로 이렇게 떼놓고 보면 안 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둘 사이에서 수급이 갈리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종목이 동시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면서 반도체 섹터 자체가 살아난다면 시장에서는 훨씬 강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죠. 반대로 지수만 반등을 하고 반도체 대형주 수급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그 반등의 지속성은 조금 더 의심해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손실이 크신 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제일 답답하실 거예요. 평단이 27만 원, 30만 원, 35만 원 위에서 계신 분들은 지금 하루에 이렇게 3% 오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싶고 다음날 크게 올라가면 또 혹시 본전이 올까 싶어서 사고 싶어집니다. 이걸 반복을 하시면요, 계좌가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일수록 가격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라면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세 가지를 계속 확인할 거예요. 첫 번째, 23만 원 전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두 번째,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둔화가 되는지. 세 번째, 24만 원에서 25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하는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차트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삼성전자를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가격만 보시고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38만 원짜리가 23만 원이니까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추세가 돌아선다면 기회는 한 번만 주지는 않습니다. 바닥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장 싸게 사는 것보다 추세가 돌아서는 신호를 확인을 하고 조금 높은 가격에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편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삼성전자의 차트를 다시 한번 크게 보시면요. 저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38만 원이라는 고점 자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38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사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주가가 30만 원을 넘고 35만 원을 넘어가니까 오히려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23만 원까지 내려오니까 반대로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구간이 되고 있어요. 이게 시장 심리입니다. 올라갈 때는 비싸도 사고 싶고 내려오면은 싸져도 무서워서 못 사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주가가 싸 보이는지가 아니라 수급이 돌아오는지, 뉴스가 좋아 보이는지가 아니라 실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하루 반등하는지가 아니라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지, 이 세 가지를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삼성전자 지금 당장 끝났다고 볼 이유도 없고요. 반대로 38만 원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무조건 바닥이라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맞히는 구간이 아니라 바닥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3만 원 전후를 지켜주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버티면서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이후에 24만 원에서 25만 원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회복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죠. 반대로 23만 원이 다시 무너지고 최근 저점을 시험을 한다면 아직 조정이 끝났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크게 올랐다고 해가지고요, 흥분하지 마십시오. 하루 크게 떨어졌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격보다 수급을 보시고요, 외국인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고요.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호들이 하나씩 맞아 떨어지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도 다시 방향을 보여줄 겁니다. 특히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SK하이닉스까지 같이 보면서 반도체 대형주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다음 반등이 하루짜리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 될지는 그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딱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많이 빠졌다는 건 매수 신호가 아닙니다. 다시 사기 시작했다는 흔적이 진짜 신호입니다. 저는 그 흔적이 나타나는지 계속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분석이 조금이나마 우리 주주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딸깍 터치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좋은 정보,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차트를 달리는 남자 차달남이었습니다.